무더운 여름날 다들 무얼 드시고 계신가요? 대한제국 시대에는 제호탕이라는 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푸른 매실을 지풀에 그을려서 까맣게 된 매실을 오매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차를 끓인 것이 제호탕이라고 합니다. 제호탕은 더위와 열을 식히고 갈증을 해소해주는 음료로 여러 기록에 따르면 단오날 궁중 내의원에서 제호탕을 만들어서 올리면 임금이 이품 이상 고령 문관들을 대우하기 위해서 설치한 이 기로소에 하사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나 가슴이 답답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셨다고 하는데요.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창덕궁에 있는 내의원에서 진행되는 약방 체험 행사에서 무료로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방송의 내부대신 역의 정유진, 국태공역의 올해, 학부대신 역의 홍쌤, 성균관장역의 바다로입니다. 자, 오늘 용비 팟캐스트 한성방송의 대망의 1화입니다. 야야야.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매주 다양한 주제의 역사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 예정인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웃으세요? 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하, 금일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제가 좀 불편해하는 사람인데요. 면함 최익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전화가 왜 불편해하시죠?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분 때문에 제가 한참 권력을 누리다가 이렇게 쫓겨났지 않습니까? 자빠지셨군요. 막말하시네요. 예. 근데 왜 이번에 최익현을 주제로 삼으셨어요? 최근 이 면함 최익현 선생님의 복식 유물이 이 문화재 지정 예고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첫 번째 주제로 삼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문화재가 아니라 국가유산이죠? 국가유산으로. 그렇죠. 바뀌었죠. 국가유산청. 예. 좋습니다. 근데 최익현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바다로님 혹시 최익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면함 최익현 선생이라고 하면은 한국사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꽤나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이 사람의 이름 어디서 들어왔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우리 교과서에 분명히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역사적인 평가를 떠나서 보더라도 우리 개항계의 역사에서 워낙 뚜렷하고 선명한 족적을 남긴 분이기 때문인데요. 교과서를 펼쳐보면은 최익현 선생님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창 권력을 누리던 대원군을 들이받아가지고 날려버렸고요. 자빠져버렸군요. 전하께서. 짜증나네. 둘째는 위정척사 운동의 선봉장으로서 목숨을 걸고 일본의 개항 요구에 반대하는 지부상소를 합니다. 지부상소. 중요하죠. 근데 지부상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부상소가 뭐냐? 지가 가질 지자, 부가 도끼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들고 상소를 하는 거죠. 왜 하필 도끼를 들죠? 그렇죠. 이제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서는 도끼를 딱 내 앞에 내려놓고 전하 제 상소를 따라가지고 이게 행동을 바꾸지 않으시면은 이 도끼로 차라리 저를 머리를 내려 쳐가지고 죽이십시오. 그거는 딱 드라마에서 맨날 흰 옷 입고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게 이제 도끼가 또 왕권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걸로 죽여달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제 을사조약 이후에 항일 의병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대마도에 감금돼가지고 순절하게 이른 것이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최익현 선생님의 최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이라고 할까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사실 공통적으로 최익현 선생이 이후 섬에 끌려가는 원인이 됩니다. 유배의 고장 섬. 유배를 가는 거죠. 첫째, 흥선대원군을 들이받고 난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흥선대원군을 따르는 신하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역풍을 맞아가지고 역시 충신들. 제주도로 1년간 유배를 가 있게 되고요. 또 이제 개항에 반대를 했는데 사실 이때 고종은 개항에 되게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종의 눈밖에 나서 이번에는
흑산도로 3년간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셋째, 우리가 잘 알지 아까 얘기했죠. 을사의병을 일으켰다가 일본군에 잡혀가지고 대마도로 끌려가가지고 결국 거기서 목숨을 다하게 되는데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앞에 두 개는 한국 땅에 갔는데 마지막은 일본 땅에서 유배를 가게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분은 그러면은 최종 그 직급이 뭔가요? 직책이? 예, 이분이 계속해서 벼슬을 사양을 하세요. 아. 근데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받은 벼슬은 제가 국내부 특진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또 제가 좀 이렇게 나쁘게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어 괜히 좀 죄송해지기도 하네요. 아 이제 전화는 이제 전화에 여기에 이제 몰입을 하신 거니까요. 네. 마지막 유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대마도 얘기를. 예. 예.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대마도 유배를 어떻게 하게 대마도 유배를 왜 가게 되신 거죠? 이분이 이제 원래 포천에 사셨거든요. 집이 포천에 있었는데 1900년에 포천에서 지금의 청양에 있는 정산이라는 곳으로, 부여와 청양 경계에 있는 정산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소도 돌리고 또 이제 경문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을사조약에 항거하는 의병을 일으키자라는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거기서 73세로 최고령 의병장이 되셔서 이야. 야 73이요? 그 시대에 73이면은 그래서 의병장 가기 전에 초상화를 하나 남겼다고 그 그러니까 의병 일으키기 직전에 초상화가 하나 남아 있다고 하는데 결혈한 모습을 그 보이는 초상화가 그 모자가 좀 특이한 모자 쓰고 있는 초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방건 형태로 돼 있는 이제 모관이라고 불렀던 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털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썼던 방한모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기 누구야, 송시열 선생님 초상화에도 그런 모자를 쓴 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유물은 잘 보지는 못했는데 제주도 쪽에 약간 비슷한 이제 가죽감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형태가 그렇죠, 비슷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복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심의를 입은 모습인데, 이 심의를 입은 모습은 이제 아무래도 유학자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예복이다 보니 그렇게 갖춰 입고 그림을 그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유배를 가게 되신 거는 이 의병이 실패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전라도 지역으로 쭉 의병들과 함께 현지 의병들을 주합하면서 진격을 하게 되는데 남원에 이르렀을 때 이제 현지에 있던 순창 군수가 일본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서는 일본군을 끌어들여서 의병을 제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최익형 선생님이 서울로 잡혀오신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잡히셨죠? 그러면? 이제 남원에서 그렇게 해서 진위대에 잡히셨죠. 원래는 일본군이 몰려올 줄 아셨나봐요. 근데 일본군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인인 진위대가 몰려오니까 이게 우리나라 동포들하고 싸울 수 없다 해서 체포가 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성에 오셔가지고 한성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시게 되나요? 한성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사실 제대로 된 재판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이제 감금이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선고가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통보가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앞에 이렇게 빌드업을 한 이유는 최익현 압성도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 설명할 거를 위해서 관복 유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에